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서 서비스 디자이너가 되다. 오늘은 사서 자기계발서 서비스 디자인 편입니다. 그 서비스 하면은 우리가 지식 서비스, 정보 서비스, 사서의 역할이 서비스구나. 지식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고 정보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식 서비스, 정보 서비스라는 말을 쓰기 이전에는 레퍼런스 서비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레퍼런스 서비스는 뭐냐면 레퍼런스 툴들, 도서관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자원일 수 있는 참고 문헌들입니다. 우리가 요즘 말로 뭐 백과사전이라든가 국어사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전 종류, 뭐 그다음에 연감, 편람, 그다음에 각종 색인지, 초록지들,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다 그 레퍼런스 툴들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 그 레퍼런스 툴들이 얼마나 잘 만들어지느냐, 얼마나 효과적으로 만들어 생산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관건이었고, 그것이 도서관에서는 어떻게 보면 핵심 서비스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많은 장서를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장서들 중에서 내가 필요한 것이 어디에 있지 접근성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저자명, 서명, 주제명 정도로 갖고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관련된 더 자세한 접근성, 또 관련된 통계 자료들, 지도들, 어학류들, 그 다음 해석할 수 있는 사전류들,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중요했고, 사실 그런 것들은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 출판 자원이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유용하고 필요한 자원들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도서관이 갖추었다는 것만 가지고도 상당히 효과적인 서비스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사서들이 서비스를 한다 그러면 주로 레퍼런스 룸에서 그런 참고 문헌들을 비치하고 그 이용법을 가르쳐준다거나 접근성을 지원해주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획득한 다음에 2차적으로 장서에 접근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들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웬만한 지식 자원들은 도서관이 갖고 있었지만, 그 지식 자원들에 대한 접근성을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툴들, 레퍼런스 툴들이 도서관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도서관의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보십시오. 인터넷에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이트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기 위해서 뭘 하죠? 포털에 들어갑니다. 지금은 AI가 나와서 AI에게 물어보면 AI 스스로가 그 포털을 통해서 접근할 뿐만 아니라 AI 스스로가 인덱싱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찾아서 인덱싱을 하고 있고, 지금 에이전트라는 것들은 그런 것들을 잘 구성해 놓고 이제 추론과 전략을 세우는 일까지도 AI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인간들이 그런 일을 수행했을 때는 거기 접근할 수 있는 그 레퍼런스 툴들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 레퍼런스 툴들을 잘 다루는 게 사서의 일이었고, 그런 것들이 서비스로, 정보 서비스로 비춰졌던 겁니다. 물론 거기엔 당연히 분류 목록도 포함되는 얘기들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서비스하는 과정이 굉장히 루틴했다는 것이고, 지금 매너리즘에 빠졌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지? 초기에 도서관이 만들어졌을 때는 그냥 장소를 잘 구축만 하면은 충분히 작동했었고, 또 심지어 어떤 사서 선생님은 은퇴하고 나니까 도서관 하나가 사라졌다는 얘기가 들을 정도로 그 도서관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었고, 이용자들에게 물어보면 다 답해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지도가 머릿속에 들어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모든 사서에게 능력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결국 어떤 툴들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그 개발한 것을 공유하고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듭니다. 제가 늘 주장하지만 도서관의 가장 큰 핵심은 문해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내가 그걸 어떻게 엮어낼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게 문해라고 저는 보는데, 도서관은 그런 문해의 공간이었습니다. 세상의 지식자원, 정보자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굴러다니고 어떤 것들이 있어. 그런 것들의 대표성들, 소위 말하는 키워드라든가 주제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걸 어떻게 나열해서 제공함으로써 여러분들 쉽게 자료에 접근할 수 있어. 제가 레퍼런스 툴 중에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케미컬 앱스트랙트였습니다. 화학 초록들이죠. 초록들을 모았는데 화학 관련된 연구자원들이 초록을 모았는데 거기는 굉장히 많은 구조식이라든가 방정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배열하지? 사람들이 쉽게 그걸 어떻게 찾을 수 있지? 굉장히 복잡할 뿐만 아니라 그 복잡한 것들을 잘 조직해서 구축해 놓은 것이 케미컬 앱스트랙트였어요. 문제는 사전에 그걸 잘 이용하는 것은 잘하고 그걸 이용해서 이용자들에게 잘 전달해주고 가르쳐주는 건 참 잘하는데 그런 걸 잘 만들 수 있을까? 사전의 예를 한번 들어보죠. 국어사전. 국어사전 펴보면 우리 예전에 배웠습니다. 국어사전의 배열은 가나다 순이 있고 각가나 순이 있습니다. 가나다 순은 뭐고 각가나 순은 뭐지? 가나다 순은 쌍기역도 그냥 기역과 동일시하게 취급해서 배열하는 것이고 각가나 순은 기역 다음에 따로 쌍기역을 배열하는 식의 방식으로 배열했다는 거예요. 아, 국어사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24자 철자가 이런 순서로 배열되어 있구나. 그 다음에 약어표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어휘에 어떤 것은 동사, 동으로 써져 있는 건 동사, 명은 명사, 부는 부사, 또는 거기 용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졌고 우리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지에 대한 앞에 일러두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점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 사전은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지도는 어떨까요? 지도를 어떻게 형성해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지구는 둥근 지구를 펼쳐내야 하기 때문에 펼치면서 이 거리 개념과 위치 개념이 많이 바뀌겠죠. 왜곡되겠죠. 그걸 어떻게 보정하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하는 것들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크기는 어떻고 색깔에 따른 깊이, 높이는 어떻게 따지고 방향은 어떤 식으로 따지고 그런 걸 잘 설명해주고 있고 그거를 사람들이 쉽게 지도를 보고도 아 이런 내용이구나를 식별할 수 있게 해주는 그 기호들 그 지도 읽는 방법들에 대한 설명들이겠죠.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낼 수 있는 것이 사서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사서는 기능화되었습니다. 정보 서비스가 우리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만들어준 것을 가져다가 설명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누가 만들어준 것은 처음부터 잘 만들어졌을까요? 아니면 상당히 많은 우여곡절을 거치고 수정을 거쳐서 나왔으라고 봅니다. 색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퀵색인, 콕색인 이게 뭐지? 키워드가 어떻게 포함되어 있느냐? 키워드 문장 안에, 타이틀 안에 키워드를 추출해서 색인지를 만드느냐? 타이틀에 있진 않지만 필요한 키워드를 추가해서 만드느냐? 그건 이용자의 요구와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서 출판사에서 만들었지만 저는 그 가운데 사서가 있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있어야지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소비자와 생산자를 엮어줄 수 있는 그 생산자조차도 수요가 부족해서 생산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힘든 그런 자원들을 생산할 수 있게끔 북돋아준 것이 도서관의 입장이고 도서관이 그걸 수입해서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 이용 편의를 극대화시켰고 그때 필요한 자원들을 요구를 했겠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건 써보니까 이런 불편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수정해 줬으면 좋겠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게 어느 정도 자리매김하고 충분히 자기 가치를 드러내니까 그다음부터 우리가 하는 일은 이런 것이 있어. 이건 이렇게 이용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우리가 이용자 시각에서 그거 쓰는 법 배우고 그 속의 내용을 철저하게 익힌 다음에 그를 이용자에게 전달해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로 되고 그게 정보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해?
그렇게 과정 속에서 여지껏 생산되어진 그런 자원이 전부일까? 그 이상은 없을까? 지금 여러분 포탈들을 보십시오. 엄청나게 다양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변하고 있습니다. 지식 정보 자원을 어떻게 하면 잘 드러낼 수 있을까? 좀 어떻게 편향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이용자의 요구를 읽는 방법도 많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들이 뭐가 있습니까? 굉장히 다양한 형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분류, 그 이상의 조합된 방법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른 맥락 속에서 맥락과 맥락을 연결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맵을 설계하고 있고, 그런 맵들을 이용해서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여주고, 소위 말하는 우리가 재현율과 정확률을 높여가는 작업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일이었고 우리의 관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서부터 우리는 그렇게 생산되어진 결과물들을 이용하고 비치하고 가르치고 하는 일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도 서비스 디자인이라고 잡은 것은 뭐냐면, 서비스는 우리가 행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고 그것을 잘 익힌 기능성의 문제이지만 어떻게 행할까? 도서관의 구조는 어떻게 만들까? 우리가 도서관 건축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 분야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건축적 얘기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 얘기를 하면 우리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건축가들과 얘기를 하면 네가 뭘 알아? 우리가 알아서 할게. 백날 얘기를 해봐야 먹히질 않습니다. 네,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용자의 시각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건물 구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동선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고, 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어떤 시선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에르고노믹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체공학, 인간공학을 통해서 책상의 높이는 어떻고, 의자는 어떻고, 조명은 어떤 식으로, 조도는 어떻게 맞춰야 하고, 조도의 위치는 어디고, 서가와 서가 사이의 공간은 어떻게 돼야 하고,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대출, 반납, 여러 가지 서비스들, 심지어 우리가 하는 일, 분류 목록의 과정조차도 우리 스스로가 한번 방법을 바꿔볼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너무 익숙해서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익숙한 겁니다. 익숙하게 살던 사람에게 기술이 바뀌고 사람의 니드가, 환경이 바뀌기 시작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항상 불편한 거죠. 우리가 왜 이렇게 하고 있어? 꼭 이렇게 해야 해?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게 디자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익숙한 정보, 지식, 서비스를 어떻게 디자인하면은 이용의 효율도 높일 수 있고 또 새로운 가치를,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새로운 정보원을 발굴할 수 있을지, 우리가 발굴한 정보원이 지금 제공되는 이 절차와 방법들이 적절한지, 도서관, 거긴 수서도 포함되어 있죠. 우리가 갖고 있는 장사가 잘 밸런싱 되어 있는지,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만 그걸 어떻게 포장하고 우리의 초점,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구나 해석하는 법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같은 서비스 얘기지만 서비스를 그냥 기능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서비스를 관찰하고 변화를 추구하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새로운 환경과 문화를 창출해 갈 수 있는 좀 주도적인 인물로서 사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제목을 서비스 디자인으로 잡았고, 우리가 곧 서비스 디자이너야, 지식, 정보, 서비스 디자이너야 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